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릴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5,452억 역대급 규모 매입,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 담은 저평가 2기업, 하반기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핵심 기업들만 싹 다 모아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최근 트럼프의 법안 통과 이후 미국의 변화에 최근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도 그렇고 이번 영상도 그렇고 본격적인 법안 통과 이후 대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종목을 잘 골라보도록 할 테니까 항상 영상 상한가 릴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드리고 있죠. 준비한 자료집 여러분께 항상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입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공개해드리겠지만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에서는 우주, 로봇, 자율주행, 풍력, 태양광 같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새로운 주도 테마를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 준비해놨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 우리 96,500분의 구독자분들께서 무료로 영상 마지막에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강력한 4억 달러치 우리나라로 치면 50조 50 지금 이제 5천억이 넘는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선언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디어라는 기업인데요. 이 트럼프 미디어라는 기업은 4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함과 동시에 비트코인 매입 전략도 유지하면서 25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23억 달러 규모의 사모 펀딩을 완료했으며 지금 현재 SEC에는 비트코인 투자 계획을 6월에 승인했습니다. 이제 미국 지금 현재 승인 받는 곳이죠. 트럼프 미디어는 현물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연동 이중 ETF 상장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비축을 행정명령을 제안했지만 상원에서는 이에 대한 기업 편향 및 공직자 개입 금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미디어라는 기업이 자사주 결심이 매입하면서 주가를 부양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은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트럼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길래 자신의 가족 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밀고 있을까? 요걸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도 1월 5개 주요 가상화폐 전략 비축을 대상으로 전략 비축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구매, 보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산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상화폐 준비금 비축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미국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주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통과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전략과 맞물려 디지털 자산 공식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지금 이제 카르다노를 전략적 비축 대상으로 지목하며 국가 보유를 강조했고 이들 자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중국의 채굴 금지 검토, 에릭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지 등의 여러 요소가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주가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총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달러 흔들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결국 준비를 비축을 한다는 건 보통 이렇게 비축하는 건 보통 원유를 많이 비축하거든요. 지금 과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원유 생산을 하긴 하지만 자국이 소비하는 거에 비해서 생산량이 너무 부족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원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을 때, 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그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타격을 입었냐면 가장 대표적인 오일 쇼크, 원유 중동의 전쟁이 터지면서 그 오일의 가격이 이 원유의 가격이 크게 급등해 버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 둔화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 원유 같은 걸 비축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큰 타격을 막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이 비축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비축을 하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계속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본격적인 비트코인 규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채굴의 70% 정도, 약 66.9% 정도는 중국이 생각했습니다. 거의 이것부터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정말 대박이었죠. 중국이 이렇게 비트코인의 채굴을 많이 했던 이유는 뭡니까? 비트코인이 주목받길 원했고 비트코인을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죠. 왜?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비트코인이 왜 탄생한 거냐면 2008년도 당시 2007년도 8년 당시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양적 완화를 선택합니다. 양적 완화란 말도 안 되는 돈을 시중에 싹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시장엔 굉장히 문제를 느낍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이 화폐가 너무 과도하게 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와 함께 2008년 이후에 달러 패권을 불신하는 자들이 만든 것이 바로 이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놓고 이 디지털 화폐는 일정 주기마다 동일한 비슷한 지금 이제 화폐가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정부가 마음대로 그 화폐를 발행한 것과 다르게 일정 수준 정해져 있는 최종 정해져 있는 이 화폐 양을 정해놓고 서서히 좀 발행돼요. 주기별로. 지금 이 반감기라고 보통 표현하긴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씩 계속해서 발행량을 줄이면서 최종적으로는 최종 발행량이 끝나면 멈추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발행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집권에서 진행하는 화폐에 대한 불신으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를 이용해서 미국을 흔들기 위해 바로 비트코인을 키웠던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고 나서 202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이 대놓고 규제를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까지 흘러온 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최근에 그 중국의 행보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하려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 인민은행은 1000억 위안 규모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추진하며 이는 미중 갈등 속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 도전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위안화는 현금을 대체하는 보건 통화로 뭐 등등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한번 흔들어 놓고 지금 자신들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되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21년도 암호화폐 채굴을 거래를 금지했다가 결국 최근에 다시 제 자신의 이제 디지털 위안화는 잘 사람들이 안 쓰려고 국가들이 안 쓰려고 하니까 다시 부활시키고 달러 흔들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비축 준비금을 비축해서 다시 흔들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중국에서 채굴 및 거래가 불법이지만 세계 비트코인 생산의 21%가 여전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중국 시장이 워낙에 이제 컸었던 시장이니까 좀 잔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좀 받고 있고 중국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지금 현재 160억에서 19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해당 사업을 아예 접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여부, 어떻게 잘 활용해서 바로 미국을 흔들어 놓을지가 중국의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격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요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중국이 사기 전에 자국이 먼저 보유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정말 미국이라는 국가 정말 대단한 게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는 이 달러 패권을 흔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 비트코인은 그냥 차라리 품어버렸습니다.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지금 이제 품는 효과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미국의 배포가 좀 다르긴 하다라는 게 좀 느껴졌었던 게 비트코인이었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화폐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국 비축법을 통과시켜서 매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트럼프 집안에서도 비트코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두 번째 강력하게 정책을 미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흡수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뭐랑 연동하고 있냐면 달러랑 연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면 많이 발행될수록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채권, 미국의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근 미국의 가장 큰 문제였었던 미국 채권 수요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습이죠.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지금 천재법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초기 단계 미국 국채 등 고유 유동성 자산으로 1대1 준비금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서 너네 스테이블 코인 합법적으로 발용해서 지금 결제 수단을 사용해라라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7월달 초에 나오는 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엄청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채권 발행을 할 때 수요를 받쳐주기 위해서 정책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지고 국채를 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살 수 있는 단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미국 정부 입장에선 대규모 물론 뭐 불법적인 요소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안 되겠지만 당연히 뭐 어느 정도 검증을 하긴 하겠죠. 미국 정부 입장에선 대규모 국채 발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디지털 자산 규제의 재정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 더 많이 연동되면서 주목받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근데 나중에 미국의 달러 화폐가 흔들리면 정말 비트코인으로 자산이 많이 이동할 수도 있는 뭐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미국 채권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비트코인을 이제 산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냥 사실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목해 볼 만한 키워드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미 주류가 된 비트코인인데요.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을 밀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보통 이제 모든 물건의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일반인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술품들이죠. 미술품들 뭐 이거 뭐 별거 아닌 거에 뭐 그냥 그림 하나 딱 그려져 있고 그냥 액자에 넣어져 있는데 1,000억, 2,000억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왜 근데 그런 가치가 계속 책정이 되느냐? 그것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 그걸 사고 싶은 사람, 그것을 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의 그 가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비트코인도 초반에는 욕을 먹고 별로다 이게 무슨 뭐냐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주류가 된 거예요. 특히 누가 많이 보유하냐면 내 자산의 100%를 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경우 많지 않고요. 비트코인에서 대박난 사람들이 그런 거고 거의 대부분의 주류들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보유하냐면 비트코인을 일부 자산 특히나 이제 전자 결제할 때 해외 결제할 때 이동할 때 수수료가 없잖아요. 국가 간의 다른 화폐를 통해서 이동하면 은행에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됩니다. 국가별로 이동할 때 돈을 또 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 미국에 있다가 중국에 가든 한국에 가든 일본에 가든 어떤 나라에 가든 유럽에 가든 결국에는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 수수료 없이 이동할 수 있을 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결제의 핵심이 되고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1%, 2% 수수료 별거 아니다라고 좀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여러분들 규모가 지금 현재 몇백억, 지금 현재 몇천억 규모가 가면 그냥 말이 달라지죠. 그냥 수수료 한눈에 몇억 단위씩 빠져나가는데 이거 아깝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전자결제를 할 때 비트코인이 많이 활용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관점에서 부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들이 많이 꼭 전 재산은 아니지만 일부 비중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뭐 DJ 벤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비트코인 보유자 수가 1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미 뭐 어느 정도 주류가 되었고 부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류가 된 자산을 받아들이는 건 사실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잡하니까 정리 좀 해보면 미국의 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사랑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첫 번째 중국의 달러 흔들기를 통해서 계속해 비트코인을 활용해 가지고 달러 흔들기를 계속했었는데 이제 이런 중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선 차라리 비트코인을 흡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흡수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냥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권하고 연동해서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채권 발행에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미 주류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가치가 뭐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럴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트코인을 안 받아들이고 비트코인을 없애려고 하면 이제 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나겠죠, 그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없어지는 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한 번에 지금 이제 변화를 겪어야지만 좀 가능한 일이고 사실 쉽지 않죠. 부자들의 입김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되는 것들도 워낙에 많아가지고 비트코인을 함부로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거의 안 없어진다고 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서서히 그냥 달러하고 연동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최근 조정받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뭐 사 보셔도 비트코인 현물을 뭐 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를 나눠둔다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우리나라 국내 수혜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하나투자증권이 좀 수혜를 볼 만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우리나라 국내 가상자산 1위 거래소가 어디죠? 바로 업비트죠.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모 회사가 바로 두나무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카카오에서 만든 회사인데요. 해당 기업의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하나투자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주가는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돌파와 트럼프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대감 그리고 두나무 지분 보유로 급등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외에도 최근에 증권사들이 분위기가 좋죠. 왜 그런 거냐면 기본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안 좋아 조금 조정받고 있어 머물렀었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두나무 지분 보유로 인해서 비트코인 수혜도 볼 수 있는 하나투자증권도 함께 관심 가지고 보유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해당 관심 종목 꼭 넣어두시고 대응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도 일부 보유해 보시는 것도 매우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근본적인 이유에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주목할 만한 자산이니까요. 꼭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 난 추가적인 근데 비트코인 안 땡기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이거 말고 기대할 만한 기업 업종이 뭐가 있냐? 우주 로봇, 자율주행 풍력, 태양광인데 정말 준비만 잘하면 이 주도 종목들 싹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핵심 주도 종목들 싹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종목으로 제시해 드렸거든요. 해당 자료집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지금 현재 해당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집중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 자, 그러면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게 지금 현재 이 자료집은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2배 급등 자료집
뭐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자료집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급등 추천주, 일일 급등 추천주라고 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차트가 예쁜 종목들을 수십 개 보고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아침 주요 뉴스와 플러스 관련주 정리해서 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시는 게 좋아요. 매일 오늘 아침에 내가 자고 있을 동안 혹은 어제부터 어떤 뉴스가 있었지, 시장을 주목해볼 만한 뉴스는 뭐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움직일 만한 종목은 뭐지, 미리미리 알고 가시는 겁니다. 알고 가서 시장을 보면은 이해하시고 훨씬 쉬우니까요. 매일 아침에 막 10분만 투자하셔서 그냥 이해가 안 되셔도 일단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장 마감 이후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는지 주도주 정리해서 오늘의 테마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들 여러분들께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특히나 올려드리고 있는 특히나 이 자료집들 이런 것들은 꼭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그냥 없이 그냥 이메일 주소 정도로, 이메일 주소도 이것도 빼려고 했는데 비밀번호 이제 찾기 이런 거 하려면 필요하더라고요.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안심하시고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데에서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이 전화번호로 이제 문자 넣으세요. 뭐 전화번호로 설문조사하는 척하면서 전화번호 가져가셨다가 그거 잘못해서 주면 스팸 전화, 스팸 문자 받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정보 다 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게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곳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는 지금 현재 항상 이제 간단하게 요걸 말씀드리면 보여드리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이재진이라고 직접 검색하시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누르면 제 이마트라고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도 검색창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급등전주 시황을 포착 자료인데 지금 2배 급등 자료집 요거 하고 급등추천주는 급등추천주에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요 위에도 메뉴 있죠.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추천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공직을 4번째쯤에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이 있습니다. 맨 아래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집 클릭하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도 매일 드리지만 장시작 전 시황글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어떤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이 있는지도 싹 다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쭉 읽어보시고 시장 임하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력하게 급등했는지 이슈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또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해당 내용들 확인하셔서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시장에 대한 정보들 훌륭하게 정리해서 많이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무료로 많이 안전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이제 컨디션이 잘 안 좋아서 말도 많이 더듬고 좀 말이 잘하는 편은 애초에 아니긴 하지만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여름에 이제 에어컨 너무 심하게 트니까 목이 이제 맛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무더위 잘 준비하셔서 큰 건강에 문제 없으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